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혜림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일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전 세계 증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 또한 부담 요인이 됐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로 2% 하락했는데요. 2112로 마감된 코스피 50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750선에 마이너스 1%가량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 시간에 바로 미선물이 하락이 좀 염려가 됐었고 유럽 시장 약세도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국내 시장에 바로 반영되면서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자,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810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 열려 있는데 시황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분들의 관전평 응원 메시지 또 오늘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자리해준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도 증권가의 최전방의 증권가 마이너스 손만 모셨습니다. 정혜준 전문가, MTNW, 또 박정식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시가 다시 밀려버리는 워낙 정혜준 전문가께서는요. 지난주부터 시장을 좀 경계감을 가지고 보자, 보수적으로 보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뷰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개인이 아니고 외인이라고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사실 1조 3천억 가까운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43%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월 19일 이후로 거래일은 대략 70일 정도 되고 기간으로 치자면 약 105일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3월 19일 때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간에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어떠한 그 기대감으로 사실 100일 가까이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초창기에 수익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현재 저번 주부터 보면 주위에서 종목에 관련된 문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박이랑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영화 타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잃어줍니다. 처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좀 돈을 따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정 시점이 되면 본인이 전문가 같고 수익을 잘 내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 비중을 더 늘리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수가 3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보금 없이 전액을 주식에다 이렇게 베팅한 결과를 초래를 하면서 지수가 실질적으로 2% 빠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나 2분기 그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현재 그간 제일 많이 산 게 이 530031 종목이거든요. 지금 오늘만 해도 마이너스 12.82%거든요. 삼성 레버리지 선물 원유 WTI를 제일 많이 사셨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간 조가 거의 1조 가까이 들어갔는데 340원짜리를 지금 들어갔다라는 건 그냥 제 상식으로는 투기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판단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그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증시 자체는 시장에 상관없이 조정은 나와야 투자하기 편한 장세인 거는 사실 확실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저께 1.8% 정도 상승을 했지만 네. 어제 이제 무료 생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거는 페이크다. 왜냐하면 거의 거래 금액이 없었어요. 뭐 외인이나 기관이나 거래 대금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1.8%가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 어저께는 그간 대북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죠. 대북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거품 형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 반면에 매수세는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큰데 22평선을 지금 계속 연속 2번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시기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7월 달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장세로 돌입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사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수가 2050포인트 근처 정도 터치하면 그때 좀 매수세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캔들 위에서 약간 이평선 위에서 약간 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크지는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 유의해서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면서 처음에는 좀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렇죠. 뭐 네네. 곳곳에. 근데 지금 좀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체감이 더 손실이 그렇죠.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연인들이 사귀면 100일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100일이 네. 상당히 좀 위험한데 100일간 그간 이제 상승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예. 너무 오랜 기간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네. 어떠한 그런 위축감이 좀 작용을 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장세가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 못하지만 뭐 아직 그 무리하게 매매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걸로 네. 좀 매매를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2050가량에서의 매수를 권하시는 거네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갔을 주식 때. 하신 분들은 지금 다 놓고 있어요. 사실 아, 예, 네, 예. 저도 거의 종목을 안 드리고 네.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종목 상담 드린 게 휴마시스 뭐 거의 5.3 이상 갔는데 오늘 하한가 갔거든요. 근데 그걸 고점에 물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담하는 종목들이 막 최근에 3.3, 5.4 뭐 중공업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폭등 주식 고점에 물려가지고 네.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온 걸 보면서 좀 손절도 못 하시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크고 손실 금액이 뭐 예. 1,000만 원 이상 되니까 뭐 손을 못 쓸 정도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좀 위험한 구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어려운 시장이네요. 박정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오늘 시장 뭐 손 놓고 있었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네. 이 시간에 만났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부분이 네. 사실 큰 의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까부터 뭐 거의 뭐 페이크였다 뭐 이런 네네. 얘기까지도 나왔지만 이렇게 바로 반전이 돼버렸네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미국 시장을 거의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 선물이나 아니면 유럽장이나 미국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 우리도 좀 리스크를 일정 부분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 워낙 변동성이 이제 핑퐁 장세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기는 또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분할로 베팅을 하고 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시장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튀는 종목들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초반에 좀 상승력이 나타났고 네. 후반에는 이제 정부가 재외국민, 그러니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임시 허용 소식에서 또 이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또 강력하게 후반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개별주 위주로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쉽게 종목을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개별 이슈 종목 위주로 우리가 좀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직 대형주들은 상당히 저평가 종목들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현재 시장 하락력 일정 부분 염두하면서 공격적으로 베팅하지 말고 분할로 조금씩 네. 조금씩 시장이 빠질 때마다 평단을 만들어가서 그 평단으로 장기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히토류나 일부 헬스케어 종목이 오르는 걸 보고 지금 다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개별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소액 투자로 이렇게 매매 네. 그거를 원하는 거지 지금 우량주들이 쉽지 않은 구간이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라운드 1에서 오늘 매크로 클래스는 어떤 주제로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오늘 여의도 클래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그보다도 심적으로 더 안 좋은 주식시장의 체감을 느끼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013-3366-820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휴대폰을 여시고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관전평 문자 메시지 주시면 되고요.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시라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처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클래스. 오늘 정인윤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WTO 2분기 세계 무역량이 급락한다. 무역량 이전에 성장률은 이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무역량까지 또 오늘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오늘 그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IMF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경제 전망치를 조금 악재 위주로 이렇게 내놓았는데 어찌됐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1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사실 수출 주도형 국가고 아무래도 네. 이런 WTO, 그러니까 국제무역기구에 무역에 관련된 어떠한 그 생산량, 이러한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그 우한발 바이러스에서 이제 코로나19로 되는 시점이 설날 1월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에서는 대략 3월 초반까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3월 14일,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국경 봉쇄가 사실 시작됐는데요.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국경 봉쇄라든 것들이 작용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그 IT 및 수출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분기가 되는 시점에서 국경 봉쇄 및 이제 개인 활동을 자제하면서 무역에 차질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WTO에서 이제 2분기 글로벌 무역 감소 규모는 역대급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네.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기록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 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 대비 3%밖에 감소하지 않았고요. 예. 2분기는 약 18.5% 정도 감소를 추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무역 전망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낙관적인 경우에는 13%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낙관적인 데이터는 날아간 상태고요. 비관적으로 했을 때는 32% 정도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1분기, 2분기 그 감소 실적이 21.5%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에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예. 커졌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거론했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고 국가의 어떠한 그 지수가 이런 무역 기구에 대한 어떤 악재성 기사에 의해서 네. 지수 하방 압력 가능성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 증시가 왜 방어가 됐냐라고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으로 12조, 17조, 그러니까 약 30조 가까운 돈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지수가 안정화되는 분위기를 살렸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들 대부분이 과거에 IMF를 한번 겪으면서 기업들의 유보금을 상당히 좀 많이 쌓아놨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를 억제를 하면서 증시가 방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인 실적 발표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악영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판단이 되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2분기 세계 무역량 코로나19 여파로 18%의 급락, 1분기에 3% 하락한 걸 비하면 되게 가파르게 더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6배 있고요. 정도 되니까요. 네. 네. 자, 그럼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방금 지수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여기서 시청자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하반기가 이제 좀 있으면 들어서는데 지금 현금 확보가 답인가요?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정보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메이저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개인들끼리 싸우는 장세에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단순히 정보만으로도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1분기 타임,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받쳐주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를 한국이 먼저 맞았고 정부와 국민들의 어떠한 좀 좋은 대응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장세를 네. 보여주고 있기 실적 때문에 시즌을 맞이해서 네. 이렇게 잘 나가는 튀는 실적이 그렇죠. 보이는 종목 그래서 업종들이에요. 이제 그런 섹터들과 그리고 이제 개인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외출을 삼가하게 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주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섹터들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종목을 따로 언급드리기는 사실 어렵지만 이미 어떠한 상승세를 유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 그 시가총액 작은 데보다는 사실 좀 그 똑똑한 친구들이 사실 삼성전자 많이 입사하듯이 좀 힌트를 드리자면 시가총액 크면서 좀 브레인들이 많이 들어간 제약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로 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증시가 하방됐을 때에는 네. 지속적으로 오늘도 사실 100종목, 그러니까 10% 빼놓고는 90%가 전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증시 리스크를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은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어느 네. 부분 일정 부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외인들이 사실 많이 써먹는 방법이 현물을 팔았을 때는 선물을 네. 매수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하방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로 대응하는 네.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현금 확보가 답이다라는 질문에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특정 진단 시학이나 실적 지지를 맞이해 또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 종목들 한번 그 나열을 못했지만 한번 꼭 눈여겨 봐보시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박정식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악재 요인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강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WTO 2분기 글로벌 무역 전년 대비 뭐 2분기 18% 정도 감소 전망이다. 이런 악재도 있지만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국 소유기업 화웨이나 아니면 하이크비전 같은 것도 한마디로 이 중국군 소유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이제 미국이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EU산 수입품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또 캐나다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를
지금 추진 중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관세 리스크도 좀 일정 부분 다시금 또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경제를 재개를 했는데 50개 주 중에 25개 주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또 이 경제 재개가 급제동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우려도 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이 한 14% 정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앞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월가의 우려 섞인 어떠한 이런 전망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고 또 호텔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CMBS라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좀 연체율이 또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하원 의원 100여 명이 이 관련 대출 기구를 설립해서 차입 업체를 지원을 해달라는 서한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건넸는데 연준 의장은 그거를 일단은 의회에서 해결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현재 다시 또 불거지고 있고 네. 이 규모가 66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네. 올 가을 정도에 압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산재된 미국발 그렇죠. 악재들도 네.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현재 또 미국 상장 기업의 20%가 거의 좀비 기업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있고 S&P 같은 경우에도 다우 산업도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의 여력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력이 더 강하게 시장에 불어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또 미 정부 부채가 2030년 정도까지는 한 230% 정도까지 급격하게 또 증가하는 그런 전망이 현재 또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좀 현금을 확보해서 이번에 좀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면 그 현금으로 한마디로 분할 베팅을 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 클래스 WTO가 2분기 세계 무역량이 급락한다라는 주제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정유미 전문가님. 네, 어찌됐든 증시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탁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고 순수 자기 자금으로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 네, 시장 리스크를 일정 부분 염두해서 분할로 장기적인 평단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소액으로 단기 매매만 진행을 하신다면 좋을 것은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클래스 라운드 1 한마디로 표현했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라운드 2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어떤 게 힌트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의 섹터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운드 2에서는 트렌드 클래스를 들어가 볼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유용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또 의견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이 친환경차 사업 재편의 관련주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별로도 워낙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가 역시 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핵심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잖아요. 그린 뉴딜 정책이고 우리나라는 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기차가 됐든지 수소차가 됐든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이슈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핵심이 있다, 메리트가 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사실 이 관련된 정보를 사실 어저께 받았었거든요. 받아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수소 전기 사업 재편을 위해서 자동차 부품 기업 6곳을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추천하려고 했던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부득이하게 네. 이제 다른 종목으로 오늘 바꿨는데 예. 네, 상하프론테크는 현재 이제 저희가 전량 수입 의존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전해질막의 이제 국산화 승인이 떨어졌고요.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냉각 조절 장치 개발 사업, 그다음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배터리 경량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비상장 주식인데요. 코넥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 제조 기술 개발, 그다음 JNTG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전지에서 기체 확산층, 그다음 세안산업 같은 경우는 차 프레임에 관련된 것을 이제 개발하기로 이제 승인이 났다. 그리고 현재 뭐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석유값이 비싸고 항상 여름철만 되면 이제 미세먼지하고 황사 등으로 마스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해서 현 시점에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기업이나 가치나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이 아닌 좀 미래를 보는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 정리선 수석부회장이 LG그룹 구광모 대표가 22일에 만나 전기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힌트를 가져가면 될까요? 친환경차, 수혜주 같이 타봐도 되겠습니까? 박정식 전문가님. 타야죠. 네. 저는 자동차 섹터가 앞으로 장기 베팅 가능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저는 2017년부터 자동차 섹터만 저평가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려면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다른 섹터는 다 올라갔는데 자동차 섹터만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서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 하락력과 함께 맞물려 내려오면서 2011년, 11년, 2010년 정도까지 좀 시장 상승력과 함께 맞물려서 같이 반등이 나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니까 이제 같이 시장에 맞물려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자동차 부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다 또 소형주, 중소형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2005년하고 2007년 사이 빼고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각을 받을 시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맨날 언급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투자해도 되나요? 메리트가 있나요? 비전이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 어떤 상황이 나타났어요? 내연차에서 수소 전기차 사업 개편, 재편 계획을 10건을 정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때는 수요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것뿐이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생기면 내연기관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결과적으로 수소 전기차 부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좀 실적이 건실한 애들을 가지고 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선별을 해서 분할 베팅해서 장기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좋아하는 종목 인지 컨트롤스가 여기에 맞물리면서 오늘 상승력이 네. 강하게 나왔죠. 제가 3종목 이야기해드리죠. 삼보 모터스, 인지 컨트롤스, GMB 코리아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 가시면서 장기적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동차는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로 이제 탈바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인프라 섹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고, 그게 2025년까지 이어지고 2030년에는 피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장기 포지션을 잡아가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 장기 포지션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라는 공통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친환경차라고 하면 뭐 수소도 있을 테고 전기차도 있을 테고 여러 방면이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쪽에 좀 기대 수익이 더 큰가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시티폰하고 휴대폰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티폰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없어졌죠. 삐삐에서 이제 사실 시티폰이냐 휴대폰이냐 얘기한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냐는 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수소차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격이 빨리빨리인데 5시간을 충전하기도 어렵거니와 네. 아파트 주차 문제가 힘든데 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하면은 충전소 설치하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수소차가 현재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충전소 설치가 그 전기차에 비해서 10배입니다. 전기차는 5천만 원 정도 되고 수소차는 55억 정도 되는데 충전 시간은 대신 5분이고요. 그린 뉴딜 정책으로는 어차피 전기는 석유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수소차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그래서 저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전기차가 호황일 수는 있지만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로 갈 가능성이 크고 현재 시점에서 저는 수소차에 더 내연기관이 필요한 수소차에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평가가 수소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신 것 같네요. 자동차를 굉장히 장기 베팅 쪽으로나 아니면 또 그 다음은 또 부품 쪽까지도 박정식 전문가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사실 이번에 완성차 대미해서 재무 상황이 좀 좋지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실적 시즌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수출이 좀 막히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큰 폭의 적자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실적의 우려는 일단은 우리 내수가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전년 대비 좀 줄어드는 경향은 나타나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만약에 대형주를 장기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대차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분할로 평단을 9만 원 이하로 잘 낮춰 놓은다면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20만 원 이상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동차 부품주들도 수소차, 전기차 가릴 필요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소차도 모터 들어가고 전기차도 모터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수소 연료 전지도 들어가고 또 전기차도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부품들 들어가고 그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동차들이 잘 팔리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수소차, 전기차 가리지 않고 부품을 양산해 냅니다. 그래서 네. 실적 좋은 자동차 부품주를 노리시면 네. 돼요. 제가 이제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근데 이 3기 오토모티브는 이미 좀 주가가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급등하지 않았으면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아직 튀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매집을 해놓는다면 단기적으로나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튀지 않는 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까 관련 기업 중에 한 가지씩 좀 종목의 차트를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의주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같이 봐볼까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따가 뭐 추천하는 종목도 전기차, 수소차 중복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 그 종목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사실 준비했던 종목은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인지컨트롤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재 상승폭이 좀 더딘 편이어서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종목을 바꿔서 뭐 아까 언급한 종목이 뭐 덕양산업, 그다음 상하프론테크, 인지컨트롤스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세 종목에서는 적어도 인지컨트롤스가 들어가기 가급적 좀 세프티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상하 프론테크, 인지컨트롤스, 덕양산업 세 종목 가운데 인지컨트롤스를 가장 좀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네. 종목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거 한번 봐볼까요? 박정식 전문가님 차트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한국 프렌즈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이제 자동차 부품을 양산해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꺾이지 않고 현재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네. 2019년보다 2020년 1분기 실적 발표난 거 보니 훨씬 더 2020년이 또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 기업이 하나도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아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도 일정 부분 차트상으로는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월봉 차트인데 많이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부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2,226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89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한 대략 5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워터펌프 만드는 GMB 코리아. 자, 이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 과거에 제가 이제 강력하게 2017년에 언급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언급하자마자 방송에서 언급하자마자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12,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제가 6,000원대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딱 그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12,000원을 또 한 번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고 2,267억짜리 회사가 현재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네. 수급이 좀 붙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약간 급등력이 순간적으로 나올 때 거래량이 네. 탁 붙어주는 이런 게 이제 매집력이거든요. 중기 매집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단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되게 많은데 앵커님이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많은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2 미래 먹거리의 확실한 친환경차 소외주에 대해서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투자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 여의도 클래스를 보면서 느낀 점이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있으면 지금 무료로 문자 메시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013-3366-8200번으로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함께 이렇게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나누게 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 끝에 또 종목들을 발굴해내고 또 계속해서 팔로우로 AS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의 종목들을 AS 먼저 해보고 새로운 종목 볼까요? 먼저 정의주 전문가님, 저희 제약주, 네.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네. 좀 좋다고 얘기한 종목이 있으셨어요. 네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날 이제 45,000원 찍고 나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조금 눌림이 강하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실제 매도 물량은 출현하지 않았다. 단순 좀 눌림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장 판세 자체가 약간 단기 조정 장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지금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5거래일 지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목표가는 그대로 55,000원 보고 접근하셔도 좋고요. 변동폭이 좀 크니까 투자 자금을 약간 2분의 1, 3분의 1로 쪼개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JW 중해제약이었죠.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 되셨을 거라 보고요. 네, 계속 최고가 수익률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은 삼성전기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삼성전기 제가 13만 1,000원 이하로 잡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는데 상승력이 잘 나타났지만 시장이 눌리면서 좀 수급이 좀 이탈되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13만 1,000원에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 시장 봐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밀릴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냥 본전 수준에 13만 1,000원 정도 수준에 재빠르게 자금을 좀 회수한 다음에 좀 내려오면 12만 6천 원 정도 흐름에서 한번 살짝 한번 노려보시고 12만 6천 원 정도 터치하고 반등 잘 나오면 그대로 홀딩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은 또 그대로 한 11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눌렸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 부분 눌릴 것을 염두를 하고 매수가인 13만 1,000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자금 회수를 할지 홀딩을 할지 좀 판단을 빠르게 내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만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오늘 기관 자금이 좀 많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 자금까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좀 기술적으로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빨간 불기둥이 조금 더 솟아오르길 바라며 이 종목도 최고가 수익률이 쑥쑥 올라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새로운 유망 발굴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라운드 3인데요. 아주 유망주 클래스에서 이 종목들이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매우 됩니다.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희준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영화테크. 앞서서 힌트를 우리가 들었는데 라운드 2에 이 친환경차 수혜주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네. 사실 수소차하고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연기관이 있냐 없냐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모터로 돌아가는 거고 수소차는 내연기관을 통해서 굴러가는 차기 때문에 사실 정부 지원이 현대나 기아차를 위해서는 수소차 방향으로 좀 가야 안전하다. 전기차 쪽은 사실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정부 정책이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영화테크 많은 종목 같은 중에 왜 이 영화테크를 네, 영화테크는 영화테크는 수소차에도 포함이 되고 전기차에도 포함되는 네. 이제 2차 전지 수혜주기 때문에 이제 양쪽 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론한 것처럼 이제 전장 부품 업체 전기차 및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제조 자동차 메이커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가격 대비 이제 품질이 좀 앞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해외 직수출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어느 쪽이든 간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업의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밸류에이션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좋진 않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됐고요. 추천할 때만 해도 한 7%대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종가 기준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내일 좀 제가 생각한 가격은 사실 12,500원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세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정도 잡고 있고 손절가는 11,500원 보고 손실권에서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500원. 오늘 친환경차 수혜주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 업종으로 꼽았는데 그중에서 많은 종목 가운데 영화테크. 오늘 13%대 급등 마감인데 이거 고점 매수에 좀 부담은 없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네. 그럼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내일 흐름 보시고 그러니까 딱 어떻게 생각하실 때보다 또 끝날 때 마감이 더 훅 올라갔나 봐요. 네, 종가 기준으로 튀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조금 12시 넘어가면서 이제 13,950원까지 달고 내일
내려오는 부분인데 내일 시가에 튀지 않으면 내일 시가에 잡으셔도 일단 나쁘지는 않을 네, 것으로 좀 그런가요? 보여집니다. 예. 네, 정고점이 또 15,100원이기 때문에 내일 또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조금 관망세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튀지 않고 약간 음봉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은 네, 매수하셔도 유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 종목 박정식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재무구조적 측면으로는 조금 뭐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근데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좀 안정성은 흑자는 내지는 못하지만 안정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저평가 종목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444억짜리가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았어요. 받아서 현재 시가총액이 714억입니다. 근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매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6월 23일 날 한번 붙었고, 그다음에 오늘 6월 25일 날 또 한 번 더 세게 붙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상향 단기 매집형 패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조정 들어올 때 12,500원 정도에 매수하셔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12,700원, 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내려오면은 좀 기술적으로 매집을 해서 만약에 단기 반등 나오면, 만약에 생각보다 지금 만약에 세력들이 잘 끌어올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대략 17,300원 정도 네. 자리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12,500원이나 700원 정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또 일정 부분 또 기술적으로 확 눌렀다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좀 우려를 좀 이렇게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테크였습니다. 매수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이 종목이 다 잘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영화테크를 주목해 준 박정식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정의주 전문가께서요. 네,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어요? 네, 사실 이제 본업 충실하면서 투자 자금이 큰데 사실 그런 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치 투자에 대한 정석이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종목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적어도 리스크 있는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 그다음 환기 종목들은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고액자산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실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5억 이상에서 20억 사이이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교육인데요. 상당히 좀 관심 있어하고 감사해 하십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약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재무제표 전혀 볼 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적어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손실을 좀 안 볼 수 있는 방법, 재무제표 못 보시는 분들도 오늘 충분히 좋은 시간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정희준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대거 하락, 또 거기에 1, 2%의 하락보다 심리적으로 더 안 좋았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1시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내일의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희준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